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볼까 해요. 탄수화물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가끔씩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탄수화물 음식에 자꾸 손이 가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볼게요. 탄수화물 중독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 때문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우리 몸은 에너지가 충전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낮추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다시 허기를 느끼고 탄수화물이 간절해져요.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몸은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더 많은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 뇌는 탄수화물을 필요하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때문이에요.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초콜릿, 케이크,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문제는 이런 즐거움을 반복해서 느끼다 보면 우리 뇌가 점점 둔감해져서 같은 만족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결국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로의 음식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런 위로의 음식이 대부분 피자, 파스타, 케이크처럼 고탄수화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분을 잠시나마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더 자주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고 결국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은 어디서나 쉽게 고탄수화물 음식을 접할 수 있잖아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심지어 집에서도 라면이나 빵 같은 음식을 금방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항상 케이크, 떡, 빵 같은 음식들이 빠지지 않죠. 이런 환경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만들어요. 그럼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몸에서는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죠. 탄수화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만들어요. 탄수화물 중독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신체적인 영향은 비만이에요. 고탄수화물 음식은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혈당 변동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혈당이 떨어지면 피로감, 짜증,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낄 수 있죠. 이런 감정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을 찾게 만들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맞물리면 탄수화물 의존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이를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주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항상 시간에 쫓겼다고 해요. 아침에는 식빵 한 조각으로 허겁지겁 식사를 대신하고 점심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이나 간식을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버텼죠. 저녁에는 아이들을 재운 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곤 했어요.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서 체중이 늘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해요. 나중에 그녀는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수치도 경고 수준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례로는 30대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라면이나 빵 같은 음식을 먹으며 위안을 삼았어요. 회식 후엔 술과 함께 먹은 안주, 그리고 야식으로 이어지는 탄수화물 섭취가 그의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점점 무겁고 피곤해지면서 일의 효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날 하루 동안 과자를 3봉지나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 결과 그는 다음날 머리가 띵하고 몸이 처지는 증상을 느꼈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서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탄수화물 중독은 단순히 몸무게가 늘고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요. 위 사례에서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죠. 본인이 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탄수화물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한 40대 남성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후 스스로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는 우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도넛 대신 귀리나 요거트를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추가했죠. 또한 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하거나 물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나중엔 큰 효과를 보게 되었고 6개월 뒤 그는 체중 감량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는 달콤한 간식들은 사실 우리 몸과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중독처럼 느껴질 수 있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다행히 우리가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을 통해 이러한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탄수화물 중독을 피하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먹는 흰빵, 흰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배고픔을 자주 느끼게 만들고 탄수화물을 더 찾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통밀빵, 귀리, 고구마, 현미 같은 음식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걸 방지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사를 할 때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에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소화를 느리게 하고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이를 통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밥이나 빵만 먹기보다는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음식을 함께 곁들이면 훨씬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생선, 두부 또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 드레싱이 들어간 샐러드를 추가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되고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죠.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불규칙한 간식으로 끼니를 대체하다 보니 저녁에는 폭식하거나 고탄수화물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하루의 혈당 변화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공된 음식 대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탄수화물 중독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은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설탕이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대신에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면 더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탄수화물 의존도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넣거나 스무디를 만들 때 설탕이 아닌 바나나나 아몬드 밀크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탄수화물 섭취를 점점 더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탄수화물 섭취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것이에요. 탄수화물을 너무 빠르게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갈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체력 저하나 기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려면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밥의 양을 조금씩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면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을 찾거나 간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는데, 이는 감정적 섬식의 대표적인 예예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탄수화물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예방하려면 운동, 명상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짧은 산책이나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이 진정되고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도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결과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서 건강한 식단의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통곡물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을 올려 먹고 점심에는 퀴노아 샐러드와 구운 연어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구운 닭가슴살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찐 요리나 볶음 요리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규칙적인 식사와 신선한 재료 사용,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까지 실천한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